동성 동료의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병헌 세종시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이로써 상 의장은 의장 취임 11개월여 만에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습니다. 소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소나무 재선충병이 아산시 영인면에서 발생했습니다. 발생 면적만 약 40헥타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세종시가 집합상가 주차장 간판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건물 한 동당 최대 300만 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상병헌 세종시 의장이 의장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의장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동성 동료의원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이 결국 발목을 잡았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성 동료 의원 2명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주 재판에 넘겨진 상병헌 세종시 의장. 검찰의 기소 결정으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상 의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제출한 의장 불신임 결의안이 세종시의회 본회의에서 투표에 붙여졌고 이해 당사자 3명을 제외한 17명의 의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5표, 반대 2표로 가결됐습니다. 결국 상 의장은 의장 취임 11개월여 만에 의장직을 상실해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습니다. 출석 인원 17명, 찬성 15명, 반대 2명, 무효, 기권 없습니다. 의장 불신임안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상 의장은 신상 발언을 통해 시의회 구성원과 시민들께 송구스럽다면서도 현재에 이르게 된 상황에 대한 억울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억울한 면이 적지 않지만 향후 절차에서 소명하고 명예를 회복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에게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와 숭고한 말씀을 올립니다. 한편 의장직이 공석이 됨에 따라 세종시의회는 조만간 내부 협의를 거쳐 새 의장을 선출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소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소나무 재선충병이 아산시 영인면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송악과 배방에 이어 3번째인데 발생 면적이 약 40헥타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영인면의 한 숲입니다. 푸르러야 할 소나무가 온통 젓갈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재선충에 감염돼 말라 죽은 겁니다. 나무 안으로 침입한 재선충은 빠르게 증식하면서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수분과 양분의 이동을 막아 나무를 고사시킵니다. 지난 11일 고사된 소나무 7그루에서 채취된 시료를 충남산림자원연구소에서 검사한 결과 나흘 만에 모두 재선충병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사목은 80여 그루로 추정되고 있는데 시는 이 일대 약 40헥타르에서 재선충병이 집단 발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변에 같이 고사목 형태로 좀 발견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약 한 80여 분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집단으로 발병되는 상황은 우리 극히 드문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발병지 2km 이내 지역의 모든 구역을 소나무 반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음 달 21일까지 정밀 예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매개충 밀도가 높은 집중 발생지를 중심으로 드론 방제를 실시하는 한편 매기충이 월동에 들어가는 10월부터는 발생지에 대한 모두 배기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약 40헥타르라는 대면적에 지금 전체적으로 퍼져 있다 보니까 이거를 피해 인목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방제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모두 배기 벌채를 해서 가을에 그 파쇄 사업을 진행한 후에 지난해 송악과 배방에 이어 올해 영인면에서도 재선충병이 확인되면서 아산시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올해 은봉복합문화센터 준공이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공사 지연으로 계약을 해지한 시공사와의 소송이 길어지고 있는 데다 추경심의 무산으로 추가 공사비까지 확정되지 않으면서 재공사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도서관과 돌봄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인 은봉복합문화센터. 당초 2021년 11월 준공될 예정이었지만
거듭된 공사 지연으로 아산시는 지난해 5월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 측이 계약 해지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아직까지도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서 현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악재는 또 있습니다. 시는 연내 준공을 위해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한 공사비 13억 7천만 원을 추경 예산안에 편성했는데 교육지원 경비 삭감 논란과 관련해 의회에서 추경 심의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겁니다. 때문에 소송이 끝나면 바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시의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안이 어느 정도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차질이 없이 좀 공정히 나머지 잔여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올해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확보한 국비 33억 원을 반납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상황. 소송 전에 이어 추가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리면서 올해 은봉 복합문화센터 준공이 점차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가 집합상가 방문객들이 주차장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차장 안내 간판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규모는 건물 한 동당 최대 300만 원으로 희망하는 집합상가는 다음 달 19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세종시는 생활권별로 상가 건물이 비슷한 외관 형태와 색감을 띠고 있어 식별이 어렵고 주차장을 찾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천안문화재단은 오는 10월에 열리는 흥타령 춤축제 2023 춤경연대회 참가팀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전국 춤경연대회 6개 부문과 거리 댄스 퍼레이드, 전국 대학 치어리딩 대회 등입니다. 전국 춤경연대회와 전국 대학 치어리딩 대회는 오는 9월 3일까지, 거리 댄스 퍼레이드는 오는 7월 9일까지 축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들도 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BTV 뉴스도 지역 경제와 골목 상권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자 연중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첫 순서로 한때 세종시 대표 상권으로 불렸으나 현재는 침체의 늪에 빠진 한솔동 상권의 현재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짚어봅니다. 김우순 기자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세종시 신도시의 첫 번째 도시, 바로 첫마을이라고 불리는 한솔동 상권입니다. 세종시가 출범할 당시만 하더라도 손님이 불야성을 이룰 정도로 많았던 곳이기도 한데요. 과연 11년이 지난 현재의 모습은 어떨까요? 상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솔동에서 세종시 출범 때부터 식당을 운영해온 오세환 씨. 11년 전과 지금의 상권을 비교하면 먼저 한숨부터 나옵니다. 3분의 1, 5분의 1 이렇게 줄었죠. 지역마다 이제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그 지역에 상권이 들어서니까 이제 그쪽에서 다들 소비가 이루어지니까 이곳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예전보다는 더 안 좋죠. 한솔동 상권은 크게 첫마을 1단계 상권과 2단계 상권, 그리고 곳곳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 상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종시 신도시 최초의 상권으로 11년 전만 하더라도 빈 상가를 찾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도시가 커지고 주변에 상권이 생겨날수록 점차 위축되더니 지금은 문 닫은 상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옛날보다 이제 나성동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그쪽으로가 많이 활성화가 되니까 이쪽 한솔동이 많이 추운 것은 사실이에요. 경쟁력만 있으면 사람은 꾸준히 온다고 생각해요. 2015년도 이후 상권이 늘어나면서 침체기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상권을 살리기 위한 자구 노력도 진행 중입니다. 지난 2020년엔 뿔뿔이 흩어져 있던 상인회를 하나로 모아 동지역 최초로 상점가로 상인회 등록을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정부가 지원하는 온누리 상품권 취급도 가능해졌습니다. 또 정부 공모 사업에도 응모할 수 있게 돼 지난 2021년 7월엔 한글 사랑거리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실이 최근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초롱꽃 어린이공원 인근에 한글 상징 조형물이 세워졌는가 하면 한글 벤치와 보도블록 등이 설치됐습니다.
최근엔 이곳에서 세종대왕 탄신일을 기념한 행사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곳을 한글 사랑 거리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글 체험 행사 등 다양한 시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여 더욱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인들은 세종시가 한글 사랑거리 활성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구 김광석 거리처럼 여기를 명소로 이렇게 만든다고 줄기차게 이렇게 이제 야심차게 이 공모를 했습니다. 원안대로 이 한글거리가 추진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솔동 상권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대전으로 가는 관문 역할을 하는 지리적 위치. 교통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BRT 타면 거의 터미널에서 쓰고 바로 그냥 대전 반석동에 그냥 들어가니까 차 안 갖고 다녀도 좋고. 그리고 인근에 정부 세종 이청사가 있고 백제 고분군이 발굴된 역사성을 가진 마을이란 점입니다. 관공서가 있는데 그런 지원이 있으면 여기가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백제 고분하고 연계해서 같이 상권 활성화에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글 문화 수도로 거듭날 세종시, 그 정체성을 담은 한글 사랑거리의 활성화와 한솔동만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역사적 배경을 잘 살려서 다시 한번 지역의 대표 상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와 알찬 정보를 콕 집어 뉴스로 읽어드리는 김선욱 기자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와 따뜻한 뉴스 소식을 가득 담아 출발합니다. 뉴스 클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알짜 소식인데요. 환경도 보존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진짜 알짜 소식입니다. 귀 쫑긋 아셨죠? 천안시 동당구가 폐해 보도 블록을 무상으로 시민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보도정비공사에서 발생하는 폐해 보도 블록을 수거해 시민들에게 무상 공급하며 재활용하고 있는데요. 폐해 보도 블록은 농사를 짓거나 마당 조경, 텃밭, 농막 등에서 사용할 수 있어서 아주 좋답니다. 이처럼 폐해 보도 블록은 폐기물 처리비를 절감하고 주민들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보니 사실 인기가 좀 많습니다. 저도 농촌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평소 필요할 때가 좀 많았거든요. 폐해 보도 블록이 필요한 동랑구 주민이나 단체에서는 1회에 400장으로 제한해 공급하고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혹시 이번에 배정받지 못하신 분은 10월 말까지 물량을 추가 확보해 배부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꼭 기억하시고요. 환경도 살리고 생활도 편리하게 지금 바로 똑똑똑. 자, 우리 가벼워진 주머니도 절약하고 천안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좋은 제도가 무엇인지 아시죠? 얼마 전부터는 이 카드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필수 아이템이 있는데요. 무엇인지 아셨죠? 네, 맞습니다. 천안사랑 카드입니다. 천안시 도서관본부가 천안사랑 카드로 충청남도 인증서점에서 도서 구매 시 캐시백을 10% 추가로 제공한다고 밝혔는데요. 기존에 적용되는 캐시백 10%에 또 추가 캐시백 10%가 적용돼 월 최대 10,000원까지 제공되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인증서점은 모두 27개소가 참여하니까 도서 구입하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내 마음에 살을 찌우고 지역경제도 살리고 참 좋네요. 자세한 내용은 차량사랑카드 앱을 참고하거나 도서관 정책팀 041-521-3786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아셨죠? 강추합니다. 자, 이번엔 따뜻한 이웃 소식 전하러 아산시 온양 5동으로 갑니다. 고고고. 역시 우리 사회는 따뜻하다는 걸 느끼며 오늘 또 행복한
온양오동의 행복 소식을 전합니다. 온양오동 행복키움추진단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미성에서 돼지고기 20kg을 후원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후원받은 돼지고기를 우리 행복키움추진단 여러분들이 으쌰 맛있는 불고기를 만드셨네요. 이날 여성자원봉사단 단원들이 정성껏 만든 불고기를 관내 소외계층 46가구에 직접 배달했답니다. 와, 이렇게 정성이 가득한 불고기를 전달받으신 분들 얼마나 고마우셨겠어요. 농업회사법인 미성의 엄기범 대표는 양질의 단백질 공급이 중요한 독거노인들께 작은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참여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네요. 강현식 행복키움추진단장도 매달 소외계층 위한 물품 나눔을 하는 온양오동 여성자원봉사단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온양오동 사랑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정보와 따뜻한 이웃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알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전국 SK브로드밴드 지역 채널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기입니다. 지난해 기후위기 대응 계획을 수립한 안양시가 실천에 옮기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탄소중립 추진기구 설치와 시민단체 제안대로 시민 동참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20년째 개발이 더뎠던 중구 신당동 346번지 일대에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추진됩니다. 용도 지역의 대대적인 종상향을 통해 개발의 반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대구 지역 부동산 시장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건설사 수주액도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1, 4분기 이후 5분기 연속 하락으로 매분기 하락폭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영도구의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생 사망사고 이후 어린이 통학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기관이 참여하는 한층 강화된 안전대책을 내놨습니다. BTV 뉴스 연중기획 선한 이웃 좋은 사람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이웃은 공동체 문화에 대한 깊은 마음으로 다른 이웃들에게 봉사를 꾸준히 실천하며 살아가는 박성호 천안 YMCA 이사장을 만나봅니다. 내가 지성인으로서 우리 사회에 갖고 있는 책임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이제 다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성호입니다. 천안 YMCA 이사장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전국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의 공동 운영위원장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YMCA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지도력을 양성하고 또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가고자 시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가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사회에 큰 문제로 안고 있는 기후위기라든가 또 양극화라든가 젊은이들의 고립된 삶을 개선하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제 종교적 심성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이제 동기로부터 출발을 해서 사회 참여, 이런 공익 활동 이런 거에 참여하게 됐고 그 구체적 모습이 이제 YMCA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 때 이제 기독학생회라고 하는 이제 서클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 빈민들의 삶을 이제 체험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을 이제 잠시 하게 되었고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부 같은 활동을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기부를 한다고 했을 때 흔히 그 지갑을 여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액의 액수와 상관없이 자신의 마음을 열었을 때 우리는 그런 다른 사람들의 삶과 연계되고 또 동참하는
이러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팍팍하고 또 주변에 그 신경 써야 될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이웃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고 그분들에게 마음을 여는, 그래서 그 마음을 열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은 세계, 같은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YMCA는 이제 취약계층 아동들과 함께하는 지역아동센터를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주민등록증이 없는 아이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인데도 이제 학교를 다니기가 어려웠던 일이 있어서 학적을 만들어주고 그 아이들이 졸업하고 했던 일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서도 굉장히 보람을 느끼셨고 저희들도 그 아이들이 계속 성장해 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아주 기뻤던 일도 있었습니다. 회사에 다니고 있었던 이제 노동자가 이제 부당해고를 당해서 변론 활동을 천안 지역의 변호사들과 연계해서 해결해 갔던, 우리 사회에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이 이제 지난 활동 역사 속에서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전 한자 성어로 얘기하면은 우공이산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저의 삶이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좀 우직하기도 하지만은 또 우리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을 위해서 달려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어떤 상황에 놓이던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다. 또 나의 고민을 같이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라는 이제 생각을 갖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한 발짝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올해 천안 흥타령 춤축제 참가팀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작년 축제는 세계 각국에서 온 팀들의 열정으로 가득 찼었는데요. 올해는 또 어떤 팀들이 화려한 무대로 축제를 장식할지 기대가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명예문화관광 축제인 만큼 이번에도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